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작당하고 임차인들을 속인 이른바 인천 건축왕 사건. 계약 때는 문제 없어 보였던 집주인이 세금 체납으로 결국 파산해버린 경기 동탄 사건까지. 아무리 대비 안 될 세입자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보는 전세 사기가 잇따르면서 전세 계약을 기피하는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습니다.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들은 특히 그렇습니다. 전세 사기로 큰 돈을 떼이고 주저앉느니 차라리 다달이 월세를 내겠다는 경우가 느는 겁니다. 계약이 끝나면 월세로 갈 생각입니다. 사실 주변에서 말하다시피 좀 버리는 돈이 되잖아요. 큰 돈들이. 그러니까 그래도 마음이 편안한 게 낫다. 그 이자만 내면은 월세보단 싸니까 전세로 가려고 했는데 좀 사기가 너무 많고 좀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좀 돈 더 주고 마음 편하게 살자 해서 그냥 월세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. 실제 고금리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전세 사기 사건들까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지난해. 전국 임대차 계약 가운데 월세가 전세보다 9만 건 넘게 많았습니다. 월세 비중이 전세를 역전한 건 법원이 관련 통계를 처음 공개한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입니다. 요즘은 전세를 잘 안 찾고 월세로 많이 하는 추세죠. 요즘 매스컴에서 전세 사기니 뭐니 해가지고 그런 영향이 상당히 크고요. 이 같은 불안감 속에서 나쁜 집주인들의 신상을 폭로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등장했습니다.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천여 채를 갖고 있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숨진 이른바 빌라왕 등 7명의 이름과 생년월일, 집 주소가 올라와 있습니다. 오는 9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얼마나 더 많은 추가 피해가 벌어질지 모른다며 개인들이 먼저 나선 겁니다. 일각에선 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다만 정부가 더 발빠르게 대처했다면 지금 같은 대규모 피해까진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주장도 새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YTN 송재입니다.